사실은 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호흡곤란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. 특히 정형외과 수술 같은 데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안녕하세요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폐색전증 생소하기도 하고, 그렇죠. 이 폐색전증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색전이라는 말이 조금 무서운 단어죠. 색전이라는 말은 뭐 혈전이든 간에 뭐 지방이든 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관을 막는 거를 색전이라고 부르는 거고, 뇌 동맥에 색전이 생기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, 심장에 관상동맥에 색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거든요. 폐색전이라는 건 뭐냐면, 크게 이제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,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심방, 자심실입니다. 자심방, 자심실은 우리 몸의 전신 순환을 좀 하고요. 우심방, 우심실은 폐 순환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신을 돌던 피가 자심실에서 전신을 돌고 와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죠.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을 해서 우심실에서 피가 나가면 폐로 나가요. 폐에 나가는 혈관을 우리가 폐동맥이라고 부르는데, 그 폐동맥에 어떤 혈전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막고 있으면 폐로 피가 못 가겠죠. 그런 것들을 폐색전증이라고 부르고, 폐색전증은 사실은 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무서운 병이었네요. 그러면 그 예. 대표적인 증상 있을까요? 대부분의 호흡곤란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. 폐색전증은 호흡곤란으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딜 다쳤다든지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뼈에서 뭐 지방조직 같은 게 혈관을 돌다가 막을 수도 있거든요. 외상이 입었다든지 수술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뭐 누워 있었다든지,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좀 못 움직이는 상태, 뭐 예전에 우리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많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. 그런 게 뭐냐면, 비행기 타면 아시겠지만 이코노미 좌석이 많이 좁지 않습니까? 특히나 저는 이제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이코노미 타면 거의 뭐 한 5시간 지나면 거의 공황장애 올 정도로 좀 불편한데, 그렇게 못 움직이는 상태,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산후 상태, 이런 경우에 피가 좀 굳어지거나 이런 응고가 좀 많이 되는 상황에 세팅해서 호흡곤란을 좀 유발하면 우리가 폐색전증을 좀 의심할 수 있고, 호흡곤란의 뭐 다른 증상들은 너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도 뭐 진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좀 어려운 병 같은데 특별히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진단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외상 상태라든지 수술 후, 특히 정형외과 수술 같은 데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수술 받을 때는 이 하지 같은데 이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신어요. 하지에 심부 정맥 혈전증 같은 게 폐색전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거 많이 신죠. 그리고 외상 수술 후 움직이지 못할 때, 그 다음에 산후 상태, 이런 상황에서 호흡곤란이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다, 그럴 경우에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고, 첫 번째로는 디다이머라는 피검사, 영어로 이제 D/DIMER, 이게 좀 올라가면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고요. 가장 정확한 진단은 펫CT입니다. 펫CT 찍으면은 폐동맥에 나가는 길에서 폐혈전이 막혀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네. 뭐 예방법, 뭐 관리법 이런 게 특별히 있을까요? 일반인이 이 폐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아주 드물긴 한데, 이코노미 증후군이란 게 이코노미 좌석에서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이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올라가서 혈전이 여기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부르고, 올라가서 폐를 막으면 폐색전증이 올 수 있는 건데, 특히 이코노미 좌석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탄다든지 열차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,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자세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면, 그럴 때는 한 2~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 받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압박 스타킹 같은 것도 신는데, 항혈전제, 암 환자들도 좀 많이 응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도 있어요. 항응고제라든지 뭐 헤파린 주사 같은 거 좀 맞아서 예방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신경 쓸 영역이고, 우리 일반인 분들이 신경 쓸 영역에서는 기차라든지 뭐 열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고 다리 같은 거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, 네네. 그 뭐 압박 스타킹 말씀하신 네네. 그런 장구류를 사라고 하더라고요. 네네. 이걸 왜 해야 압박 되는지 스타킹. 이해가 안 됐었는데, 아, 이런 이유. 그런 이유죠. 예. 이게 왜냐하면 생기면 좀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아, 그렇군요. 예방을 좀 잘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